안녕하세요. 올해 40살 된 여성이에요. 지난주에 절친한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결혼식을 가서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결혼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두 사람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좀 힘들었던 일이 많이 있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서 단단한 믿음과 사랑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만 있으면 되니까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안 차이 때문에 참 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했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꼭 시어머니가 껴들어 남편과 저를 이간질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머니의 이상한 기준에 비교적 가난한 저희 집을 무시하는 발언에 감정이 많이 상했었었는데요. 한동안은 이 모든 일을 다 시어머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발점은 항상 시어머님이긴 했죠. 시어머니는 아주 착한 척하며 동네에서 평판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그 시커먼 속내를 제가 다 공개해서 개망신 줬는데 그 기가 막힌 사연 궁금하시죠? 사건의 시작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시댁은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였고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만 계셨죠. 어머님은 여장부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된 상황에 당황하실 만도 한데 고민할 새도 없이 어린 저희 남편을 키우기 위해 그때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많은 돈을 버셨고 어느 순간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남성복 쇼핑몰을 운영하는 제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넘겨주고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으셨다고 해요. 저는 첫 인사이니만큼 양손 가득 고기와 과일을 선물로 들고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앉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머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선물이 좀 사왔어요. 여기요. 뭘 이런 걸 사오니?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 그냥 오지. 공식적으로는 반갑다며 맞이해 주었지만 절 못마땅하게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온 선물도 구석에 박아 놓으시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보통 결혼 인사하러 온다고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는 아니더라도 정갈하게 만든 음식들을 차려놓는다고는 하는데 어머님은 그런 것도 없으셨고요. 심지어 청소도 해놓지 않으셨어요. 아이 뭐 그래요. 어머님이 부녀회장 일이 바쁘셔서 그런 거겠지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를 귀찮고 하찮게 여기시는 모습에 저는 바보같이 그런 시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더 웃고 더 싹싹하게 대하려고 했네요. 예, 그냥 우리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아이, 그래도 엄마, 우리 처음 인사 온 건데 짜장면은 좀 그렇지. 짜장면이 뭐가 어때서? 예, 괜찮지? 아, 예,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뭐 메뉴 고를 입장인가요? 어머님이 먹자 하면 먹는 거지요. 어머님은 결국 짜장면을 시키셨어요. 셋이서 어질러진 식탁을 대충 치우고 말없이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잠깐 전화 받으러 가니 시어머님은 그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좀 모았니?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다며. 간호대학 나와서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대학은 좋은 데 나와서 대학병원에 다녀서 그나마 내가 허락한 거야. 나이도 좀 있겠다. 경력도 될 텐데. 얼마 모았니? 혼수할 돈은 있어? 예. 제가 졸업 후부터 계속 병원에서 일해서 경력이 꽤 돼요. 그래서 결혼할 정도는 모아놨어요.
그래서 얼만데? 얼마 모았어? 친정에서는 도와줄 상황이 안 된다며. 너 우리 집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결혼할 때 돈 많이 들어.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해주는데 나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희 좋은 집 필요 없어요. 좋은 집 바라지도 않고요.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도 충분히 적당히 살 집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무리해서 주지 않으셔도 돼요. 너 내 아들 데리고 어디 거지 같은 곳에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어. 너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시킬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더 좋다니까 해주는 거야. 그러니 난 좀 받아야겠다. 우린 보는 눈도 많고 나도 눈도 높아.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대충 할 생각하지 마.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예단과 예물 얘기들. 제가 과연 해올 수 있을지 으름장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오자 그 얘기를 뚝 멈추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어머님은 아들 앞에서는 좋은 부모인 척 하고 싶은 걸요. 다시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이웃집 누군가가 시댁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현관으로 나가셨고 문 앞에서 누군가와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꽤 고마워하는 대화였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대한 것과는 다르게 남한테는 잘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부녀 회장님, 그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땐 경황이 없어서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이건 별거 아닌데 저희 친정에서 직접 양봉한 토종꿀이에요. 한 입씩 드시면 좋아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다들 돕고 사는 거죠. 부녀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여기 못 살았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다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요. 어머머, 제가 좋은 시간에 방해했나 보네요. 아니, 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얘들아, 나와서 인사드려. 저희는 식탁에 앉아있다가 인사하러 나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드님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잘생겼네. 예비 며느리도 아주 예쁘네요. 세상에 이렇게 인품 좋은 부녀 회장님과 가족이 되니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아유, 나도 딸 있으면 사돈 삼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시댁 하나는 정말 잘 만났네. 정말 시집 잘 오는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이 동네에서 많은 일을 하시나 봐요. 요즘 말로 그 인싸라고 하죠.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부에 아파트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몸살있지 않는 분이세요. 올 초에는 옆 동네 재개발로 덤프 트럭이 많이 다녔는데 학교 앞으로 지나다니면 위험하니까 애들 사고 나지 않게 우회하라는 운동을 펼쳐서 화제됐었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세요.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시어머니 생긴 거예요. 아유, 부럽다, 부러워. 이웃 주민께서는 마르고 닳도록 시어머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아주 높게 평가하셔서 동네에서는 평판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손님이 와 계시는데 시간을 오래 뺏었네요. 부녀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입주민 대표로 출마하시는 거 제가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선거운동 걱정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때 이웃 주민이 말씀하셔서 어머님이 입주민 대표에 출마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부녀회장에 이어서 입주민 대표에도 출마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일이 바빠. 내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너네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지? 그럼 이만 돌아가고. 예, 아까 내가 했던 말 새겨들어라. 네, 어머님. 그럼 저희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인지 서둘러 저희를 보내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대우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묻더군요. 엄마가 한 말이 뭐냐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 무시하면서 돈돈거렸다고 하니까 처음엔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것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짝팔짝 뛰니 믿진 않지만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 무시하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저희 결혼에 걱정되시는 거 많으실 텐데 저희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잘 알아보고 진행할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도 따로 알아볼 테니 그 집 새 놓던지 팔던지 하세요. 어머, 내가 좀 오해하게 말했나 보네. 에고, 미안해라. 새아기가 뭐라고 하든 결혼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돈이니까 그런 얘기 한 건데 어떻게 결혼할 때 돈 이야기를 안 해. 내 말을 오해했나 보다. 새아기 많이 속상했대. 내가 말을 좀 안 예쁘게 했나? 잘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니라고 꼭 전해줘.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잘 말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이나 말이 오해라 생각하고 풀었어요. 남자친구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중간 역할 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남편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날 어머님의 말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더 고단수의 방법으로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인가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가 꽉 잡고 있는데 어머님의 어처구니 없는 말은 통할 리 없죠. 아무리 저를 몰아붙여도 남편이 있었기에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고 얼마 지난 후에 상견례를 가졌어요.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과 밥 먹을 땐 세상 성격 좋은 척 고상한 척 하시더라고요. 아휴, 사돈, 딸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제가 얘네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정말 설레더라고요. 제가 이 무뚝뚝한 아들밖에 없어서 살가운 딸이 갖고 싶었는데 딱 우리 며느리지 뭐예요. 우리 며느리 제가 딸로 삼아도 되지요? 우리 집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낼게요. 저희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사돈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감사의 따름입니다. 저희도 잘 가르쳐서 시집 보내겠습니다. 뭘 가르쳐요? 지금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쪼록 제 아들 믿어주고 귀한 딸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영혼 없는 립 서비스임에도 저희 엄마는 감동했나 봐요.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시어머님이 성격도 좋으시고 절 예뻐해 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일은 제가 좀 예민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하고 앞으로 시댁에 잘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저도 첫날은 서로 예민해서 그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어머님의 본색이 드러난 문자가 왔어요. 문자에는 예단 목록이 줄줄이 써져 있었어요. 무슨 브랜드의 어떤 모델명까지 세세하게 적어 보내셨는데 다 고가의 브랜드이고 이걸 다 하려면 5천이 넘겠더라고요. 문자를 보고 벙 쪄 있는데 시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문자 봤지? 예단은 그렇게 준비하고 현금도 해와. 그리고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에 남자는 끼지 말자. 우리 아들한테 말하기만 해봐. 내가 비싼 집도 해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희 그 집 필요 없다니까요. 그 집 아까우시면 저희 주지 말고 새 놓으세요. 너야 아무렇게나 커서 아무 데서나 살아도 괜찮겠지. 곱게 자란 우리 아들은 아무 데서나 못 자. 그거 감당 안 되면 네가 결혼 엎어. 그럼 되겠네. 어머님, 저희 파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니? 돈도 없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니?
혼수 싼 거 태우면 집안 품격 떨어지니까 혼수 살 때 내가 같이 갈 거야. 너는 돈만 준비해와. 카드 말고 현금으로. 그 카드값 우리 아들이 다 갚으면 안 되니까. 절 무시하는 듯 돈돈거리는 시어머님이 너무 얄미웠고 화가 났어요. 사실 전 경력도 꽤 되고 월급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모은 돈이 꽤 돼요. 시어머님이 해달라는 것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집 무시하고 저 마음에 안 든다며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이 결혼 무르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제 표정이 안 좋자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문자 온 것과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엄마도 처음엔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그럼 헤어질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헤어질 순 없다고 하니 그럼 그거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일정 부분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냥 예단 더 해주고 말자시더라고요. 돈돈거리는 사돈 돈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고요. 예부터 예단 제대로 못해가면 평생 밉보인다고 그냥 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속은 쓰렸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열받아서 남자친구한테 어머님의 만행은 다 말했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있으니 그것을 보여주니 남자친구도 기막혀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남자친구가 이번에도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교통정리해줬어요. 문자로 온 예단 목록에서 사치스러운 것은 많이 줄여주었고 어머님이 해주시기로 한 집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끼리 적당한 집을 알아볼 것이며 혼수는 남자친구와 둘이 다니면서 우리 둘의 취향대로 사기로요. 시어머니는 또 득달같이 전화와서 자기 아들한테 말했다고 노발대발하며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치셨지만 제가 이것 또한 말한다고 하니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앞으로도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지고 살 거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어머님 아들은 제 편이에요. 우리 사랑 단단하니까 아들 잃고 싶지 않으시면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대화 해주세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졌어. 그래, 어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 나는 빠져줄 테니까. 그래도 친정엄마는 시어머님이 원했던 예단을 안 해가기에는 마음이 걸리신다면서 거의 다 하긴 했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어머님이 원하는 물건들과 돈을 들이니 어머님은 많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심 쓰듯 그 아파트를 저희에게 살라고 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으실까 걱정이 되어서 거절했지만 이미 다 정했다며 억지로 떠밀려 가듯 그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저희에게 살라고 내주신 이유를 이사를 하고 나서야 듣게 되었어요. 집값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요. 빚이 집값의 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빚을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시더군요. 실상 어머님이 그 집을 위해 내신 돈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였어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리 많이 주는 것 마냥 호들갑 떠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 집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사정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그 아파트가 탐나 무리해서 매매를 했는데 수입이 없어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셨대요. 빚이 많은 집이니 새 들어올 사람은 당연히었고 팔 수 있는 기간도 아니라서 빈집으로 놀리느니 저희를 들여보내고 빚을 갚게 만드시는 계획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웬일이나 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빼도 박도 못하게 이사하고 나서였고 하는 수 없이 저희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것 남자친구도 벌고 저도 웬만큼 버니까 억울해도 자식된 도리로 우리가 그 빚을 안기로 했어요. 다들 결혼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단순 의견 충돌이라 생각했어요. 잘 조율을 해왔기에
다들 이 정도 해프닝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마어마한 사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님 동네 사람들이 신부 대기실까지 와서 제가 결혼 잘하는 거라며 한마디씩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곱다. 부녀 회장님 댁에 시집가서 좋지요? 아, 말해 뭐예요. 그렇게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며느리에게 좀 잘할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신 천사예요, 천사. 돈이 없을 때 돈도 빌려주고, 아이, 우리 아들 취직 자리도 봐줬다니까요. 그동안 나한테 보인 어머님은 완전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인데 절대 아무 대가 없이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동네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유로 잘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유심히 시어머님을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잘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일이 바빠서 잘 찾아뵙지 못해서 친정과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미리 연락을 드리니 어머님이 때마침 동대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축하해드리기 위해 양손 무겁게 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님은 여전히 바쁘셨어요. 저희가 온 줄도 모르시고 안방에서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 들렸어요. 저는 왜인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싶어졌죠. 업체 선정해주기만 하면 1억 주신다는 거? 어떤 업체는 1억 5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2억을 주신다고요? 확실하신 거죠? 그럼요. 사업비가 얼만데. 그거 다 하고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제가 입주자 대표입니다. 리베이트 없는 업체는 서류도 못 내겠습니다. 예, 그럼 그날 뵙죠.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님은 입주자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끊으시더니 거실에 있는 우리를 보곤 화들짝 놀라시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어머, 너네 언제 왔니? 오면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어머님 바쁘시나 봐요.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절은 무슨 절이야 요즘 세상에. 그나저나 배 안 고프니? 내가 밥 사줄게. 나가자 어서.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 그대로 저희에게 밥을 사주시겠다면서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은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셨고 손수 고기를 구워주며 저와 신랑의 접시에 계속 고기를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아들과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건수 하나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날은 정말 어머님이 천사 같더라고요. 저에게 매우 친절하셨죠. 그리고 사건은 다음날 일어났어요. 병원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으시더라고요. 알려주기 싫었지만 집 대문 앞이라고 해서 일단 알려드렸어요. 남편에게 일찍 오라고 하니 야근이라 늦는다고 해서 제가 먼저 신혼집에 도착했지요. 집에 들어가자 어머님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너는 살림이 이게 뭐니? 정리하는 센스하고는. 그리고 집은 안 치우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매일 쓸고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싼 집 줘봤자 티가 안 나네. 이래서 여자는 살림을 해야 해.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니? 저는요, 정리 강박이 있어서 정리를 엄청 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모델하우스냐고 할 정도인데 어머님이 오늘 뭐라도 꼬투리 잡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마다 닦고 쓸어요. 보세요. 먼지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집값의 빚이 반 이상인데 제가 열심히 벌어야죠. 남편만 벌어서는 언제 갚겠어요. 쉬면은 또 남편 혼자 돈 번다고 아까워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더니 본격적으로 하실 말씀을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전 그 즉시 스마트워치로 녹음 버튼을 눌렀죠. 제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다 보니 환자들이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녹음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 바로바로 녹음이 가능했어요. 직업병 같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더라고요. 혹시 어제 집에 왔을 때 전화통화 내용 들었니? 아니요, 없는데요. 제가 들었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나 배고파. 밥 차려. 어머님과 나란히 앉아 밥 먹을 사이는 아니지만 일단 밥때가 되었기에 친정엄마가 해준 반찬을 꺼내 밥상에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은 제 눈치를 살피시곤 저희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응, 네. 내가 입주자 대표하려고 그동안 그 힘든 봉사활동과 없는 살림에 기부까지 한 것 아닙니까? 얼굴까지 다 팔렸는데 제가 그 정도는 챙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2억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주셔야지 입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럼 끊죠. 아직도 그 일이 안 끝났는지 어머님은 업체를 저울질해가며 누가 자기한테 돈을 더 많이 줄지 재고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아파트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할 것 없다면서 왜 남의 전화를 엿듣냐며 우리 엄마 아빠까지 들먹이며 못 배웠다고 나무라셨어요. 저는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다 들리는데 그렇게 중요한 전화라면 밖에 나가서 통화하시지 그랬냐고 말하니 어디 싸가지 없게 대드냐면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싸가지 없게 군다며 폭발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시댁에 차도 사주고 클럽 회원권도 사준다는데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는 거지 같은 며느리 때문에 자기가 이러는 것 아니냐며 마치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꾸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문나면 다 내 책임이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딱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어머님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요. 어찌됐든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저도 할 말 하면서 어머님이랑 제가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무슨 무례한 일이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때다 싶어서 남편 없으면 자기한테 이렇게 못되게 몰아붙인다면서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간질 당하나 싶었어요. 아주 배우가 따로 없더군요. 연기력 좋으시고 연출도 좋아서 남편도 어머님을 가엾게 여기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과 저를 분리시키고 어머님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술이 떡이 되어 새벽 늦게 귀가했어요. 그리곤 자기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 엄마한테 좀 잘하면 안 되냐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녹음된 거 들려줘도 남편은 듣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보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하니 앞으로 각방을 쓰자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방을 쓰게 되었지요. 신혼부터 우린 시어머님 때문에 냉랭해졌어요.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어서 정말 어머님이 미웠어요. 남편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싸우면 며칠 있다가 화해하러 왔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각방을 쓴 그날부터 대화도 없고 저녁밥도 따로 먹고 들어오길래 저도 미워서 화해할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을 살았어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야 하는데 저흰 신경전만 펼치고 있었죠.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속아 넘어가서 제 얘기는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어머님 편에 서서 혼자 화내고 있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다독여주나요?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남편의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였어요. 회사에 갔다 오면 지쳐 있었고 매우 피곤해 보였어요. 냉랭한 사이였던 때라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며 그냥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겠지 하며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물었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예전만큼 매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통장을 주며 내가 버는 돈이 있으니 아껴 살면 된다 하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다시 화해한 줄 알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저희 엄마가 오래된 지병으로 서울로 병원에 올 일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검사도 받아야 해서 저희 집에 와 계시기로 했지요. 엄마는 짐을 한가득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밑반찬부터 해서 최고급 고기와 사위 주려고 산 백화점에서 산 신상 옷들과 선물들을 잔뜩 가져오셨어요. 남편은 선물 받은 옷을 입어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매우 좋아하고 흡족해했어요.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 때문에 딸 집에 온 건데도 자진해서 딸 집 집안일을 자청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식사 시간마다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주셨고 청소며 장 봐오는 것까지 도맡으셨어요. 남편도 엄마의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오래간만에 식탁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먹으니 행복했죠. 식사 시간이 끝나면 엄마는 뒷정리를 하곤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베푸시고 배려해 주셔서 남편과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4일 정도 지나고 엄마가 돌아가시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때마침 엄마 생신이시더라고요. 저는 제 통장을 남편에게 다 맡긴 터라 남편에게 말했죠.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엄마 용돈 좀 드리자. 아, 나도 요즘 힘들다. 요즘 진짜 사정이 안 좋아. 그래도 생신인데 용돈은 드려야지.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제 월급이 다 남편에게 가 있기에 엄마 용돈 드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지못해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에 있는 3만 원을 꺼내더라고요. 자, 이거라도 드리던지. 진짜 탈탈 털어드리는 거야? 뭐 안 주려는 것 3만 원으로 인심 쓰듯 꺼내주는 남편이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신에 3만 원을 드려? 제정신이야? 그럼 없는데 어떡해? 빚내서 용돈 드려? 사채라도 쓸까? 저희는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작은 방에 계셔서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제가 저희 집 방음이 약한 걸 깜빡했어요. 저희 다투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달려와 저희를 말리더라고요. 어머, 얘 왜 그래? 왜 괜히 김서방 잡아? 나 용돈 안 줘도 괜찮아. 엄마 돈 많아.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매년 돌아오는 건데 엄마 생일 때문에 너네 괜히 싸우지 마. 응? 엄마는 딸내 부부가 싸울까 봐 중간에서 괜찮다며 말리셨어요. 엄마 보기 부끄럽고 예의 없이 구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순수 미역국을 끓여 엄마에게 대접했고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너네 싸우지 마. 사업하는 사람들 그럴 때 있다고들 하잖아. 김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 착한 심성에 안 주고 싶어서 안 줬겠어? 진짜 없으니까 그랬겠지. 요즘 사업 힘들다며. 이럴 때일수록 잘 다독여 줘라. 엄마가 너네 집에 괜히 가서 부담해 준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김서방 먹고 싶은 거 사 먹여. 알았지? 엄마는 제 손에 2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제가 돈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받고만 있더라고요. 엄마 생신이라 내가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엄마 써. 내가 준 거다 생각하고 엄마 옷 사 입어. 응? 아니야. 엄마 옷 많아. 내가 그래도 서울에 딸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 진료도 잘 보고 가네. 우리 딸 힘내고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시고 가셨어요. 엄마네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번엔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딱 우리 엄마 가시고 나니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일찍 퇴근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대로 남편에게 뭐라 하지 않고 안 그래도 사업이 힘든데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었지요. 시어머님도 오셨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가 주신 돈으로 시어머님과 맛있는 밥을 사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에 있는 대형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에 어머님은 요리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 네가 웬일이니? 너 고르는 센스 좋아졌다? 가을이라 파발이 하나 필요했는데 이렇게 좋은 명품도 고를 줄 알고. 네가 이제 물건 고르는 눈이 좀 생겼구나. 어쩜 가방도 딱 코디하게 좋은 걸 골랐네. 저에게 처음으로 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통 바바리와 가방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요? 어떤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은 황급히 제 말을 막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왜? 당신이 우리 엄마 환갑이라고 미리 옷이랑 가방 사놨잖아. 딱 보니 남편이 시어머님 선물 사놓고 제가 산 것처럼 일을 꾸미는 것 같았죠. 보니까 수백만 원은 할 법한 명품 브랜드의 바바리와 최신상 가방이었어요.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은 넘을 금액이었죠. 우리 엄마한테는 사업이 힘들다며 생신날 딸랑 3만 원 주던 사람이 자기 엄마 생신에는 1,000만 원을 쓰고 있네요. 믿었던 사람이었던 터라 정말 많은 배신감이 들더군요. 이대로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빅엿을 하나 던졌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막 입고 다니세요. 그거 짝퉁이에요. 뭐? 짝퉁? 예, 이거 가져가라. 어쩐지 네가 그럴 일 없지.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하며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그거 내가 매점 가서 직접 사온 거야. 명품이야, 정품. 뭐? 며느리가 사왔다며? 네가 산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거 인터넷으로 산 거예요. 원하시면 더 사드릴게요. 짝퉁. 예, 네가 미쳤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짝퉁을 사주니? 자, 가져가. 너나 입어라.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서둘러 어머님을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리곤 저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하셔서 이런 선물 주면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요. 당신 엄마만 엄마야? 우리 엄마는 가족도 아니야?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엄마는 뭐 돈이 많아서 딸 집에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사위 준다고 백화점에서 최신상만 골라 사온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는 생신날 3만 원을 주고 어머님한테는 명품을 선물해? 내 마음 모르겠어? 당신하고 사이 좋아지게 하려고 나 나름 애쓴 거잖아. 여보, 사람은 공평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는 명품을 우리 엄마한텐 3만 원을 준 게 말이 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인지 아닌지. 물론 장모님도 감사하지. 감사한데. 우리 엄마는 이 집 해줬잖아, 집. 해준 걸로 치면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해줬는데 왜 장모님과 같은 급으로 해줬다고 말해? 뭐? 당신 뭐라고 했어? 집? 빚만 잔뜩 있는 이 집? 갖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굳이 줘서 빚만 갚게 한 이 집 말하는 거야? 뭐? 장모님과 같은 급? 당신 말 다 했어? 저는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우린 언성을 높이고 막 싸웠어요. 처음이에요. 남편과 연애 때도 이렇게 소리 지르며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우린 많은 부분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 못 봤나 봐요. 그동안 시어머님으로부터 무시받고 언어폭력을 당했던 날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척을 한 거였나 봐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싸워봤자 이건 부부 사이의 배려와 신뢰의 문제이기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내 월급 통장도 바꿔놓았죠. 어머님이 짝퉁인 줄 알고 놔두고 간 명품도 가서 다시 환불받아 왔습니다. 제 실속은 이제 챙기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남편과 냉랭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생각이 다르다면 대화로 맞춰갈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다른 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가족을 돈으로 대하나요? 남편에게는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고 속도 모르는 시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환갑이기도 하고 입주자 대표로 뽑혀서 한턱 내고 싶기도 하시니 사람들 노인정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싶다고요. 당신은 선물도 안 받았으니 몸으로 때우라며 잔치상을 차리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이 상황에서 저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너무 열받았는데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수락했죠. 어머님의 생신 때까지 저는 많은 것을 계획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요. 개봉일은 어머님 환갑 잔치였지요. 그렇게 바쁜 날을 보내고 어느덧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스스로 노인정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놨더라고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오히려 잘 됐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만행을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제가 입주자 대표 며느리라고 말씀을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보면서 시댁 잘 만나서 아주 좋겠다며 시어머님도 좋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니 걱정 없이 살 팔자라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질러 온 만행은 꿈에도 모르시니 그런 말씀들이 나오셨겠죠. 그리고 이번에 입주자 대표를 잘 뽑아서 구축 아파트에서 노후된 배관 갈아서 깨끗한 물 먹게 되었다고 어머님을 칭찬하는 말이 마르고 닳지 않더라고요. 속 이야기는 잘 모르셔서 듣기가 싫었지만 일단 저도 거기서는 어머님 칭찬하고 넘겼어요. 넓은 노인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죠. 하지만 음식들이 없자 어머님은 왜 음식이 없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 김밥집에서 3,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씩 배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기함을 하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너 미쳤니? 아우, 대표님, 겨우 라면 하나 먹이려고 부른 거예요? 아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아, 이건 너무 심하네요. 며느리가 돈을 잘못 쓰시나 보네. 모두들 며느리가 미쳤다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도중에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죠. 여러분, 라면만 와서 당황하셨지요? 사실 마음은 푸짐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뒷돈 받은 걸로 푸짐하게 먹고 쓰는 것보다 그 돈 아껴서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뭐? 아, 뒷돈? 무슨 뒷돈?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적나라하게 어머님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원했고 저울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거기에 더불어 어머님 집 서랍에 있던 계약서와 리베이트 준다는 계약서도 가져와 보여드렸고 그것조차 안 믿으실까봐 업체 사장님을 인터뷰한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돈을 보낸 내역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입주자 대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파트 배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책정된 사업비를 뒤로 빼돌려 본인 지갑에 넣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피같이 벌어 관리비로 내신 돈 저희 어머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화 안 나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저 여자 완전 사기꾼이에요. 하늘도 저를 돕는 건지 때마침 어느 집에서 배관도 터져서 녹물이 줄줄 흐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배관 교체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녹물을 보자 저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배신감에 휩싸여 속았다는 생각에 일을 진행한 시어머님께 책임을 추궁하셨죠. 폐관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실 시공이에요? 아님, 시공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부품 재활용한 거예요? 입주자 대표님, 말 좀 해보세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머님께 진실을 요구하자 어머님은 많이 당황하신 표정을 지으셨는데 곧 이를 모두 공개한 저에게 눈이 뒤집혀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입주자들은 그런 시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왔냐고 몸싸움이 벌어졌죠.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현장은 마무리되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님은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들어가 입건되었고요. 법적 처벌을 받을까봐 비리로 챙긴 뒷돈은 모두 다 돌려줬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뇌물 금액이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청탁의 대가를 적극 요구한 것과 사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자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비난과 질책을 받아 쫓겨나듯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요 믿음이 깨진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 우스워요. 저도 남일이면 저 같아도 당연히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부터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뜯어 말렸을 거예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두터웠기에 상황 판단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헤어질 운명이었는데 바보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만 무시하고 상처 줬다면 화내고 풀고 말았을 텐데 남편이 제 부모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패륜 짓을 한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혼 이후에 남편 사업도 잘 안 돼서 검색해보니까 폐업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던 모자에 최운해요. 돈으로 저와 저희 집을 무시했던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역대급 복수를 해주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역할이 큰 건 알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일화로 많은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없이 사는 건 살아도 사람 속이고 사는 건 하지 말아야 해요. 잘못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